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진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영유아기의 두경부 및 신경계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전증은 과거에는 간질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이제 간질이라는 이 병 이름이 주는 그 이미지가 너무 부정적이라서 뇌전증으로 이제 병 이름을 바꿨죠. 경련 발작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심하게 나타나는 형태가 전신 강직 강대 발작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냐면 전신으로 생기는 발작이고 나무 토막처럼 있게 있는 거를 강직 상태라고 하고, 간대라고 하는 거는 이 상태에서 이제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경련을 우리가 간대 발작이라고 하는데, 이 강직과 간대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발작이라서 전신 강직 간대 발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열성 경련도 이렇게 똑같은 전신 강직 간대 발작을 일으키는데, 열성 경련은 대개 1분 이내에 끝나는데 뇌전증으로 인해서 경련 발작이 있을 때는 5분 이상 지속될 수도 있죠. 상당히 열성 경련에 비해서 오래 지속이 됩니다. 이런 발작이 있을 때는 정신도 잃고 눈도 돌아가고 뭐 혀도 나오고 침도 흘리고 끝나면 이제 오줌도 싸고 뭐 이런 이제 부수적인 증상이 같이 동반되게 됩니다. 이런 전신 강직 간대 발작 말고도 결심 발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병인데 갑자기 의식을 잃고 멍해지는 겁니다. 겉으로 봐서는 사실 잘 몰라요. 그냥 뭐 수업 중에 갑자기 누가 툭 쳐도 반응이 없어요. 의식을 잃는데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그냥 멍하게 있어요. 쓰러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결심 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발작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결심 발작이 일어났다가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본인도 인지를 못하고 주변 사람들도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파 검사를 하면은 바로 진단이 되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진단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발견 못하고 있다가 공부를 잘하던 애인데 학교 성적이 점점 떨어져요. 결심 발작이 생기면 수업에 집중이 안 되니까 성적이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는 원인이 뭘까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다가 우연찮게 발견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위험한 게,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다가 운전을 하다가 이런 결심 발작이 일어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약을 먹어서 쉽게 치료가 되기 때문에 발견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뇌전증을 일으키는 이 원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특발성 뇌전증이라고 부르고, 원인이 있는 경우를 증상성 뇌전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인이 있는 경우라면은 사실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주면 이제 끝나는 거고, 특발성 뇌전증은 뇌전증 자체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많이 좋아져서 평생 먹지 않고 몇 년 먹다가 중간에 이렇게 끊는 경우도 많고 완치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너무 처음부터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이건 열성 경련이건 간에 발작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작이 일어나면 제일 문제가, 이렇게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발작을 하면 애가 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애가 의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먹은 게 올라온 다음에 그게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질식이 일어나거나 흡인성 폐렴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작이 일어날 때 옆으로 몸을 돌리거나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려줘서 토하더라도 이게 그냥 밖으로 나오게 이렇게 고개만 돌려주세요. 두 번째는 이 발작이 일어날 때 몸을 이렇게 탁탁탁 거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몸이 막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애가 다칠 수 있는 딱딱한 물체라든지 아니면 좀 날카로운 물체가 있으면 다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다 치워서 아이가 발작이 있는 동안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주변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발작을 할 때 혀를 깨무는 경우가 있다. 그래가지고 혀를 깨물지 못하게 막 입에 헝겊이나 뭐 수건이나 이런 걸 막 집어넣으시는, 손가락을 집어넣으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도 있는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물체들이 입에 넣은 이제 그런 물건들이 기도를 막아서 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에 뭘 넣는 거는 절대 금지입니다. 그리고 발작을 막 이렇게 발작을 하면은 이 발작을 못하게 막 몸으로 누르거나 아니면은 발작이 풀리라고 막 주무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간대 발작일 때 이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못 누르다가 이 힘이 넘치면 골절이 생길 수도 있고 근육 파열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누르거나 주무르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 그런 발작이 일어날 때 옆에서 이렇게 주무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경련 발작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면 애가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3분 이상 경련 발작이 지속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빨리 119에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이가 숨을 안 쉬면서 피부가 파래지는 청색증을 보인다. 그런 경우에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119에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련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쭉 늘어지고 오줌도 싸고 애가 이제 호흡도 좀 편해지고 파래졌던 평색증도 돌아오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완이 됐다가 다시 또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경련이 바로 재발될 때 이 경우에도 빨리 119에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가 물속에 있을 때 경련 발작이 생겼을 때 그런 경우에는 애가 경련 발작을 하다가 물을 흡입을 해서 호흡기에 물이 들어갔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익수 사고가 생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빨리 그때도 119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이제 발작이 멈춘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이 경련 발작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죠. 기본적인 이제 혈액 검사 같은 걸 하고 EEG라고 이제 뇌파 검사를 하게 되고 머릿속에 문제가 없는지 CT나 MRI 같은 그런 영상 촬영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이 진단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치료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뇌전증 같은 경우에는 항경련제를 이제 처방을 받고 경련 발작이 없더라도 항경련제를 꾸준히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평생을 먹는 건 아니고 몇 년 먹다가 뇌파가 다 안정이 되고 하면은 이제 중단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이가 이런 이제 그 경련 발작을 일으키면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무섭죠. 의사가 아무리 뭐 안심을 시키고 뭐 괜찮다고 얘기를 드려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경련 발작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 해도 공포스럽습니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일단은 부모님이 당황하시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평생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치료만 잘 받으면은 약을 중단하고 정상인들하고 똑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 또 애가 부모님이 안 계실 때 밖에 뭐 학교를 갔다든지 유치원에 갔다든지 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경련 발작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뭐 어린이집이건 유치원이건 학교건 선생님들한테도 미리 얘는 이런 발작을 할 수 있는 애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 놓고 친구들한테도 그런 걸 얘기를 해서 얘가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실 때 발작이 일어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알려두시는 게 좋습니다.